안녕하세요. 저는 정분남이라고 합니다. 올해 72,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23 어린 나이에 시집와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셋을 낳고 기르는 와중 막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 어린 새 아이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들 굶기지 않고 사람으로 키우겠다. 내가 남편 몫까지 하겠다. 그 다짐 하나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장터로 나가 콩나물 다듬고 마늘 까고 고추 다듬으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 살 돈이 없어 맨손으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저녁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은 밥 한 술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줄여서 결국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했고 나중엔 허름한 건물 하나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임대료가 조금씩 나와 제 노후를 지탱해 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 건물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제 존재보다 돈을 먼저 생각할까봐 그냥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들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길까봐 살던 집과 모아둔 돈을 정리해 새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 승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딸 은정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못한 효도 꼭 하겠습니다. 막내 준호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엄마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나자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와서 북적였던 집이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뜸해진 적막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큰아들 승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야, 언제 오니? 엄마가 보고 싶다. 전화기 너머 승호의 목소리는 짧고 무심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정신없어요. 이번 주말은 어렵고 조만간 갈게요. 예전 같으면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뭘 사갈까요?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둘째 은정이가 잠시 들렀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제가 묻자 은정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주말마다 일하고요. 엄마도 이제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지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져라. 마치 제가 이제 짐이 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막내 준호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일이 많아서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말만 몇 달째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준호 부부와 손주들이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말 저한테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였구나. 배신감이 밀려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 결국 아이들에겐 잠깐의 관심거리였을 뿐이구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다시 보여줘야겠다. 며칠 뒤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게 있다. 혹시 몰라 내 여생을 대비해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겨뒀다.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로 병원비도 하고 생활비도 쓰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에겐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승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은정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곁에 자주 있을게요. 막내 준호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엄마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당장 누구에게도 줄 생각이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가진다. 대신 앞으로 내 곁을 지켜주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생각해보마.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승호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왔고 은정이는 손주들을 데리고 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도 가족과 함께 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돈은 잠깐 발길을 붙잡을 수 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것을. 다만 그 진심을 깨닫게 하려면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 있을 때는 자주 오던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주니 나 몰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생을 위해 숨겨둔 작은 건물이 있다는 걸 알렸을 때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며 다시 효도를 약속했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적인 재산이 자식들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명절을 기다립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서가 아니라 오래 묻어둔 마음을 꺼내놓기 위해서입니다. 조상님 앞에 절하기 전에 서로에게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했다. 고맙다. 다시 해보자. 그 세 마디가 우리 집안을 지탱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집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